네, 다음은 CO2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CO2제 보시면 이 CO2도 이제 아까 CO2 물이 있는 제시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제 드라이 아이스라고 많이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물질이고요. 말 그대로 원리는 단순하죠. 이 에어에다가 드라이 아이스가 아시다시피 상온 상압에서 승화를 하잖아요. 이 고체 물질이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기체로 승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식 매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드 때리듯이 에어로 가속을 시켜가지고 확 때리면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때리면 일단 맞아가지고 일단 클리닝 되고요. 이제 블라스팅 효과인데. 그다음에 이제 포진만 잘 하면 이건 바로 그냥 승화를 하니까 건식 세정으로 쓸 수 있죠. 상대적으로 레이저보다는 굉장히 저가기 때문에 야, 그 레이저 말고 좀 이게 간단하게 뭐 할 거 없냐. 그래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지금은 꽤 오래됐죠. 일단 미케니즘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입자가 때리니까 블라스팅 효과가 씁니다. 그래서 파티클 같은 거 다 제거할 수 있고요. 아까 이 드라이 아이스가 굉장히 큰 드라이 아이스를 쓰면 M이잖아요. 맥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일일 세지거든요. 그래서 페인트 같은 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효과가 뭐냐, 이 서멀 쇼크인데 이 드라이 아이스 온도가 마이너스 78.5도예요. 순간적으로 표면을 순간적으로 이 냉각을 시키거든요. 서멀 컨스트럭션 거꾸로 줘야 돼요. 딱 응축을 시켜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랙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오가닉 기름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얼려버리니까 약간 이게 좀 고체화 시키면서 날려버릴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서블리메이션 이거는 뭐 그 다음에 또 이 CO2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오가닉 솔루빌리티 코에피시언트가 23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가닉을 녹일 수 있는 능력, 예? 이 용제와 같이 녹일 수 있는 능력이 23이거든요. 아세톤보다 더 셉니다. 그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초인계 같은 데 쓰는 이유가 이 CO2를 쓰는 이유가 저런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꼭 이 뭐 햄버거 먹을 때 이게 물이나 우유에다 안 먹잖아요. 그죠? 콜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CO2가 먹어줘야 되거든요. CO2. 기름을 싹 이렇게 좀 제대로 해줘야지 이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콜라에다 여러분들 그거 많이 봤죠? 이빨 담그면 하룻밤만 지나면 이빨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CO2가 굉장히 오가닉을 녹이는 능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원리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CO2를 포함해서 요걸 이제 크라이오제닉이라고 이런 많이 들어보죠. 극저온입니다. 극저온. CO2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78.5도거든요. 원리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쓰는 이 극저온 방식은 CO2, 아르곤, N2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CO2 같은 경우는 원래는 똑같습니다. 다 단열 팽창 이용한 거거든요. 일반 우리가 상온에서 리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 본배에서 압력을 꽉 주면 이 본배 안에 쭉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한 54.5바 정도 되면 이 리퀴드가 쫙 생성이 됩니다. 여기 상평인데 딱 보면 딱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순간적으로 노즐에서 리퀴드를 딱 뿜어주잖아요. 순간적으로 딱 뿜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말은 뭐예요? 감압시킨 거예요. 압력이 54바에서 1바로 떨어진 거죠. 상압으로. 그죠?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압력이 떨어졌다고 단열 팽창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데베티 스펙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압력이랑 온도는 똑같은 효과거든요. 표현만 틀릴 뿐이죠. 압력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1바로 빵 되면 요때 이 상평이 뭐예요? 딱 이 78.5도입니다. 요때 이제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딱 생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드라이 아이스 생성이 되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즐 끝에서 어떻게 하면 압력을 더 높이면 더 좋겠죠. 효율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리퀴드 함량이 더 높아지니까. 노즐에서 잘 압력을 간직하고 있다가 딱 순간적으로 팽창을 그냥 탁 화끈하게 딱 나오게 하면은 이 드라이 아이스 생성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리퀴드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기체에서도 이게 솔직히 드라이 아이스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얘기를 에어로졸 클리닝 방법이 있고, 가스 클러스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에어로졸은 또 용어 자체만 이해하시면 돼요. 에어로졸의 그 원뜻이 에어상에, 기체상에 졸이 있는 거죠, 졸이. 졸은 그 액체든지 기체든지 미세 입자를 얘기한 거죠. 고체가 있으면 이걸 우리는 연기라고 하고, 액체가 있으면 우리 안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체상에 아주 미세한 액체나 고체 입자들이 있는 걸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O2라고 생각하면 CO2에 액체나 기체가 있는 거고, 아르곤이나 요것도 마찬가지죠. 있는 거고. 그다음 이 가스 클러스터는 뭐냐면, 요건 입자가 더 작게 뭉쳐져 있는 거죠. 더 작게 뭉쳐져 있는데, 원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에어로졸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체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리퀴드에서 팽창을 시켜버려요. 충분히 가압을 시킨 다음에 팽창을 시켜버려요. 근데 작게 만들려면 이렇게 잘 뭉쳐지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기체 상태에서 감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입자가 덜 만들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세 파티클을 제거를 하려면 입자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10나노 제거한다는데 제일 가장 효과적인 건 뭐예요? 10나노짜리 입자 가서 땅 때려주지, 우리 당구공 생각하듯이 모멘텀이 딱 정확하게 준다 해서 가잖아요. 그죠? 10나노 제거하겠다는데 1나노가 가면 이건 힘이 부족해서 안 되고, 10나노 제거했는데 1마이크론짜리 600g만한 게 가면 이거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뭉개지고 말죠. 그죠? 그 입자를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케이 리퀴드에서 가지 말고 그러면 기체상에서 가자. 근데 지금 다만 차이는 뭐냐면, CO2는 요 솔리드 가스의 상평형도가 이 1바에서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N2나 아르곤은 저 아래쪽에 있어요. 더 아래쪽.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단열 팽창하려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이게 여기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낮춰야 돼요. 그래서 N2나 아르곤 에어로졸은 항상 이 챔버를 씁니다. 진공 챔버를 씁니다. 그래서 감압을 더 월등하게 시켜줘가지고 이 온도가 한 140도, 한 140몇 도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내본다 그래서 진공 설비죠, 진공. 감압을 해야 됩니다. 근데 CO2는 장점이 감압을 굳이 안 시켜도 된다. 예. 왜냐하면 상평형도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솔리드가 이 대기압에서는 나오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임계는 좀 이따. 예, 그래서 뭐 아르곤 에어로졸 많이 하고 있죠. 또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그냥 카파 로켓에서 뭐 구집이 지금 로켓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로켓에서 따로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르곤이 이 트레이닝 스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데미지 이슈가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입자를 굉장히 아까 얘기한 대로 균일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작고 균일하게 만드는 게 기술인 거죠. 아까 조인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 기체, 액체의 최단점을 올라가면 어떤 특정 영역을 넘어가면 초인계 영역이 됩니다. 말 그대로 기체의 좋은 성질과 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스코시티가 없어요. 그죠? 디퓨지비티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액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충분한 밀도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좋아요. 힘이.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는 솔로빌리티가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딱 결합이 되니까 이거 뭐 이런 것도 녹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폼이 아까 딥 트렌치 같은데 쭉 기체같이 들어가니까 그 내부들이 크링할 수 있구나.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상용화 성공했죠. 예, 성공해가지고 드라이 공정으로 지금 뭐 한두 스텝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초인계는 솔직히 제일 큰 돈 번 게 저거였죠. 오뚜기 기름 짜는 거 있잖아요. 기름 짜는데 기계적으로 찍 짜고 나면은 한 40% 이상 기름이 그대로 있대요. 초인계 아까 써가지고 이 기름 짜는 거 찌꺼기를 거기다 놓고 초인계 안에 딱 넣어버리면 다 녹을 거 아니에요, 기름이. 그죠? 다 녹은 다음에 CO2 또 승화시키면 기름 쫙 빼냈습니다. 아마 기름집은 다 이 초인계 다 씁니다. 기업화되어 있는 가장 큰 어플리케이션이 그 오뚜기 기름입니다. 요 프로세싱 파라미터인데요.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 아까 뭐 CO2든 뭐 아르곤 어떤 이런 크라이오제닉 방식은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에어프레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가속을 시키니까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운동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가속은 속도를 좌우를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디스턴스, 이게 가면서 이제 속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까이 붙을수록 대령이 세겠죠. 멀어질수록 이제. 또 있는데 중요한 게 이 CO2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입자는 이제 M을 결정을 하니까 크면 클수록 세고 작으면 작을수록 약하고. 그다음에 양이죠, 양. 예.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CO2 같은 경우는 무 이게 버퍼링 이펙트하고 눈 위에 쌓인 마치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거가 있고 적당히 써야 됩니다. 그다음 4가지 정도가 이 메인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타입이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스노우 타입인데 스노우는 뭐냐면 아까 리퀴드 CO2에서 아주 미세한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거고요. 펠렛 타입은 뭐냐면 아예 그냥 압축을 시켜버려요. 예. 압축을 시켜서 이 총알을 만드는 총알을 만들어서 입자를 크게 직경 3mm짜리 그냥 때리는 거예요. 마크링 할 때 쓰는 거고요.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크링 할 때 씁니다.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디버링 구멍 뚫는다면 항상 버 생기잖아요. 그죠? 레이저로 드릴링 하든 기저로 드릴링 하든요. 네, 딥프레싱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몰딩한 다음에 이렇게 찌꺼기 남잖아요. 워터제치다 석권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됩니다. 근데 워터가 워낙 지금 현재 싸니까 아직까지는 워터가 지금 석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플럭스, 디오일, 뭐 디왁스 이런 거 다 됩니다. 아까 순간적으로 싹 올려가지고 샥 내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파티클 같은 거, 밑에 패드에 있는 이런 파티클, 뭐 이런 거 잔사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 요 위에 파티클 제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아까 충격파를 우리가 맨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또 가격 싸움이 되다 보니까 충격파 비싸거든요. CO2가 이제 되니까 이제 CO2를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설비들 이렇게 홈페 인라인 설비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웨이퍼인데 웨이퍼 랩에서도 가능한데 웨이퍼 다이싱을 하잖아요, 그렇지? 다이싱하면 이 파티클이 이렇게 남거든요. 기존 이제 린스하고 드라이 하지만 이제 파티클이 좀 남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하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CO2를 쓰면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요것도 이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최근에 레이저 가공을 하면 항상 이게 잔사가 남습니다. 웰딩, 마킹, 뭐 커팅, 드릴링 다 하면요. 이게 다 잔사가 남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또 초음파 하려면 왜 쓰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CO2를 쓰면 바로 이제 클리닝해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한테 저희가 좀 이런 모듈만 공급을 하는 경우. PCB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아까 펠렛 같은 경우는 입자가 크니까 세정이 세다고 했잖아요. 이런 코팅층 이런 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막 금형 같은 거 막 세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전차 아트워크 컨서베이션 문화재주의 녹 같은 거. 남산에 있는 우리 김구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 이왕 선생님 우리가 다 모욕시켜드렸잖아요. 우리 CO2를 모욕시켜드리는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노우 타입 뭐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노즐입니다.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이쪽 그 크라이오제닉 이쪽은 다 노즐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핵심 기술이고 우리도 다양한 노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이제 다양하고 펠렛도 뭐 몇 가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젯이라고 이거는 최근에 개발된 건데요. 항상 우리가 펜타임마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젯이라고 이제 CO2 양을 굉장히 최소화시키면서 바타입으로 개발했어요. 바타입. 이거 아마 세계 최초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한 방에 이렇게 클리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CO2를 쓰면은 기존의 에어로는 전혀 제거가 안 되는 10마이크론 이상. 아시다시피 에어는 에어를 아무리 해봐야 10마이크론 이하는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그런 기존의 에어로만 클리닝 하는 거 그런 거를 똑같이 노즐만 교체를 해서 CO2로 하면 세정력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요즘에 이런 니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퍼가 적층하다 보니까 요새 파티클이 있으면 깨져버리거든요. 다 씬 웨이퍼니. 그다음에 LCD 이쪽 OLED도 이제 피치가 이제 접으니까 테스트하다가 이제 파티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최근에 또 저기 아는 게 이 CO2랑 기존 웻에다가 CO2를 써보니까 이 세정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존의 이 컨벤셔널 메가소닉 클리닝 할 때는 한 90.5% 정도 제거되는데요. 물론 입자 사이즈가 이제 작은 겁니다. 그렇게 써보니까 98.2% 굉장히 좋게 제거가 되죠. 물론 이제 미케니즘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데 이거 갖고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고 테스트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건식 세정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되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는데 대면적 커버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웨이퍼 같이 프로분돼 있는데 정말 진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현재 아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정밀하게 세정할 수 있고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만으로 잘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이제 하나만으로 어플리케이션 찾는 데는 내가 봤을 때는 다 했어요. 그리고 장단점을 이렇게 잘 조합을 시켜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아마 새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기술이 되지 않을까. 네, 이상으로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우리 회사 모토입니다. 예.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 물 쓰지 않고 케미칼 쓰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가 이제 우리 회사 모토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